작정을 하고 뭐 하루 이틀 전에 그런 식으로 사기를 좀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당하시고. 등기부등본이 뭐냐? 사람이 태어나면 뭐 주민등록증 상에 주민등록 등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번호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런 번호가 생기는데 건물은요, 건물을 짓는 동시에 그런 등기 권리증이 나오고 그거를 등기부 등본이라는 그 서류가 또 나옵니다. 네. 이 건물이 뭘로 지어졌으며, 예, 면적이 몇 평이고, 이 등기에 대한 어떤 권리상의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이제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 등기부 등본 보실 때 눈여겨보실 게 등기부 등본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보이시는 이 첫 페이지가 표제부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표제부에는 뭐가 등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으며, 그 다음에 층별 몇 개 호실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그 표제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빨간 줄이 쭉쭉 가 있어요. 약간 좀 좋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저건 뭔가요? 이제 건물의 어떤 그 명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이 일어났을 때 기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삭제를 하고 새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등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빨간 줄로 이렇게 밑줄을 긋지 않으면은 과거 이력과 지금 현재 이력이 같이 그냥 나와 있으니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말소가 됐다, 없어졌다는 뜻으로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정상적인 빨간 줄이 없는 게 그렇죠. 이 건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주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2010년도 3월 10일 날 최초 이제 등기 권리증상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등재가 돼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중간에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그 주소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날짜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4년도 5월 22일 날 이렇게 도로명으로 바뀐 내용으로 등기를 새롭게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뭐 어떤 바뀐 내용은 없으신데, 이런 도로명 주소 바뀐 내용도 어쨌든 이 등기 권리증상에 이제 등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내용, 기존 부주소로 돼 있는 내용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삭제, 새로 도로명으로 바뀐 주소가 이렇게 이제 까만색으로 지금 남아있는 걸 보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 적용이 됐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 다음에 갑구가 보이네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등기부등본이 이제 첫 장이 약간 이제 표제부는 이 건물이 뭘로 지어졌고, 이제 몇 평이고, 층마다 이제 몇 호실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에 대한 내용은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변경된 이력을 갑구에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건물주가 바뀔 때마다 이 갑구 내용에 기존 건물주에 대한 등기 이력 사항이 쭉쭉 이렇게 빨간색으로 거지고, 새로 만약에 매입하신 분이 계시다 하면은 그분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 글씨로 최종 남아있는 분이 지금 현재 건물주라고 보시면 되죠. 건물주가 갑이라서 갑군가요? 아무튼 갑구 을부가 있는데 이런 소유권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갑구에 이제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등기 목적이라는 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건물이 주인이 바뀐 그런 이슈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한 히스토리가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원인에 보면은 이제 매매라고 돼 있죠. 몇 월 며칠 이렇게 매매라고 돼 있으면은 그때마다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주인이 바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쭉 거져 있으신 분들은 전 주인분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맨 밑에 까만색으로 한 줄 이렇게 딱 남아 있으신 분이 현재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구라고 적혀 있는 건 뭐 왠지 세입자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아니겠죠? 왠지 그 갑과 을에 대한 그 집어 들어가는 듯한 그 느낌. 을구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갑구는 아까 소유권 변동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갑구에 있다고 하면은 을구는 그 소유권 이전 외에 이 건물에 잡혀 있는 어떤 채권. 뭐 예를 들자면 뭐 근저당, 뭐 담보 설정이 돼 있다든지 압류가 돼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권리사항이 이제 을구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은행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 현찰 주고 현금으로 이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대출을 받죠.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야 또 수익률에도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는 은행에 이제 대출을 끼고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 매매를 하시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동시에 은행에서는 바로 선순위로 이 건물에 대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나간 그 당일날 네. 이 을구의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네. 어쩔 수 없이 네네. 은행이 그러면 1순위 1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건물을 매매하면서 첫 번째로 돈을 빌려주는 이 건물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주는 그 담보권자가 사실 은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보다 먼저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매매하는 그 당일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법무사님이랑 네. 같이 그 매매 현장에서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인전시키고 하면서 대출금이 이제 실제로 이제 매수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넘어가고 바로 동시에 이렇게 이제 등기 권리지상에 이런 근저당을 같은 날 설정하게 되죠. 보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등기부 등본에서는 네. 을구의 위에 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네요. 빨간 줄이 네. 다 그어져 있고 보면 이제 제일 밑에 2억 4천 네네. 두 개가 있네요. 빨간 줄이 안 그어져 있는 게 네. 2억 4천, 6천 이렇게 두 개에서 합쳐서 3억 이렇게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3월 8일 날 근저당 2번 근저당이 일단 설정됐다가 이제 말소가 됐고 없어진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6번 란에 보면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2번, 4번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순위번호에 순위번호. 보면 2번, 4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거져 있는 거 보실 겁니다. 네. 이 근저당들은 이미 돈을 다 갚아서 주인이 바뀌면서 그 매매 대금을 받고 은행에 바로 이제 갚은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날 대부분 이제 그 매수인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같이 이제 신청을 해서 대출금이 나가는 동시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또 주인이 이렇게 이제 근저당을 찾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도 3월 25일 날 최초 이제 2억 4천 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은행에 이제 2억 4천을 이제 융자를 받으시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25년 2월 달에, 한 1년 정도 뒤에 추가로 이 건물 담보로 해서 이제 6천만 원 정도를 더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융자를 이것만으로는 이제 실제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 수는 알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 잡혀 있는 게 네. 3억의 대출이 있다. 일단 이거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등기권리증을 그래서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이유가 아까 갑부의 이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변동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갑부에서 다 확인을 하시고 네.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소유주분이 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분이랑 주민등록상의 그분이랑 맞는지 그렇죠. 내가 집주인 이 건물주랑 매매 계약을 해야지 전혀 다른 사람이랑 하면 그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 계약하기 직전에 바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하셔서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그 거래인이 이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건물주분이 맞는지 일단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죠. 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지금은 저희가 이 화면에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지워놓긴 했는데 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뜨죠. 뜨죠. 네. 적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도 적혀 있고 이름도 적혀 있고 그래서 신분증하고 등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숫자를 생년월일을 맞춰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분증상의 사진과 앞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을 비교를 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랑 같이 중개를 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이제 미리 다 확인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또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인 본인도 거래 직전에 바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바로 그 직전에 한번 출력을 하셔서 따끈따끈한 그 등기부등본과 실제 이 계약 자리에 나와 있는 그분의 신상을 먼저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라고. 그 계약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등기를 그 자리에서 뗀다고 하더라도
이 작정을 하고 뭐 하루 이틀 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는 사실 등기에 기록되기는 어렵죠. 아, 그렇죠. 그게. 그런 식으로 네. 사기를 좀 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기를 많이 좀 당하시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정하고서 이렇게 그런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뭐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사실 좀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거를 교묘하게 또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단 이 거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플로우를 확실히 알아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계약전에 그 직전에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한번 떼어보셔라. 확인하시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등기부 등본은 아까 표제부, 그다음에 이제 갑부, 을부, 이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근저당 잡힌 게 다 말소가 된 게 확인 일단은 네네.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명의가 다 이제 바뀐 게 맞는지,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일단은 등기부 등본을 띄워봐서 확인해 보신다고 하고요.